여주라디오 3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분들, 먼저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는 영세와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 선배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뭐 재미있는 일이 없었나 봤는데요. 뭐 이석기 사태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 검찰총장이죠. 요새 이제 뭐 전두환 오늘 다 뭐 받아내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나름 뭐 이렇게 만족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13살 먹은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그 검찰청 최동욱 총장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유전자 검사까지 받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방금 전 그 한겨레 신문에 이게 올라왔는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 엄마라는 사람이 등기표를 보냈는데 엄마가 특별한 사정에서 낳긴 낳는데 최동욱이라는 이름은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이름을 그냥 최동욱이라고 써놓은 거지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걸 한겨레 신문에 자기 이름도 깔 수 있다고 그래갖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거예요, 오늘 좀 전에.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지금 그걸 깠네요. 그래갖고 지금 조선일보의 내일 신문이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뭐 그럴까? 실제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전 개인 사생활을 전 그냥 제가 그 뭐 검찰총장이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그냥 개인 사생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어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예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김영삼 대통령 처음에 하자마자 공무원 개혁을 목적으로 해갖고 서울시장 김상철 변호사 임명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그때 잡은 게 김상철 변호사 뭐 농지 전용에서 호화주택, 실제로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쇄신,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걸 공무원사에 개혁하려고 하던 걸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지금 검찰이 내가 보기에는 정부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국정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 도와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자꾸 딴지 거는 거야. 한쪽에선 진보당 사태 가지고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가끔가다 불쑥불쑥 뉴스로 다 튀어나와 버려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과정이 마음에 안 들지. 전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그 개인적인 문제들, 특히나 이제 뭐 그 우리 사회가 아직 뭐 간통죄가 저희가 폐지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 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검증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없었으면 언론에 안 나왔죠. 저는 이게 공직자가 도덕성의 문제잖아요. 이게 흔히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 부당 전입 뭐 이게 학교 뭐 이렇게 했다든가, 군대를 했다. 저는 이런 이 성격하고 거기에 뭐냐면 혼외 정사로 하고는 조금 더 그게 뭐냐면 다르다. 이건 사생활적인 거고,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뭐 대중적 차원에서 뭐냐면 비도덕적인 거고,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싶어요. 그래서 이 최 총장의 뭐냐면 저기 조선일보 애들이 이 깐 것들은 뭐냐, 최 총장이 어쨌든 그 전에 어떤 정권 시대의 검찰과 다르게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흔드는 어떤 짓거리가 그러니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이해수, 이제 공인으로 얘기하면 이해수 선생님도 사실 혼외 아들 가지고서는 저기 했는데, 이해수 선생님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 는 굉장히 미운 놈이거든. 그렇지.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누구 남자가 있대더라 해봐야 전 박근혜가 뭐 싫고 좋고 별로 제가 그게 영향이 미쳐갖고 싫고 좋고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가 않아요. 좀 그 부분들은 그냥 개인적 사생활로, 그래서
좀 각자 그 개인사로 해결해야 된다. 뭐 배는 아프긴 하죠. 뭐 이렇게 능력남이 뭐 여러 여자를 그래서 뭐 배는 아프긴 해요. 근데 사실은.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그 능력남.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했다고 하는데 최동욱 뭐 검찰총장 이름을 뭐 그 누구 아들이 무시당할까 봤다 했다고 하는 그 변명은 별로 그렇게 사실은 그 변명 같진 않아요. 근데 별로 아닌 이게 것 뭐 같아요. 이게 이 검찰총장 최동욱을 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동명이인으로 됐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썼다 이런 거예요? 검찰총장 최동욱을 사칭을 했다는 거죠. 사칭을 해야 얘가 무시 안 당한다? 무시를 안 당하니까. 세게 써먹었네. 네. 야, 그러기도 하고 내가 보면 조선일보인 이 무슨 새들은 정말 그 기가 막힌 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그렇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최동욱 검찰총장이 부정한 일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어쨌거나 그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 학교에 가거나 아이에 대한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게 만드는 상황들을 조선일보가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인권적인 측면들은 분명 그 지점에서는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냐면 조선일보 방상훈 거기 사장인가요? 그다음에 걔네들하고 했던 짓거리를 생각을 해봐봐. 어? 나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 아이가 하고 엄마가 최동호 검찰총장이랑 지금까지 어떤 끈이 연결돼 있었다면은 기자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 학적부에 최동욱이라고 이름이 올려 있는 것만 가지고 기자가 찾아내서 그거를 갖다가 혼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과연 기자만 갖고 에이, 됐어요? 그건 아니지.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흘렸지. 그럼 국정원이 왜 그것까지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국정원 때문에 그랬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새 와서 발견한 것도 아닐 거라고. 진보당 사태도 우리가 보기에 딱 잡고 있다가 이제 빅수로다가 써먹었던 것처럼 요것도 최동욱에 대해서 건수로 다 잡고 있다가 요새 와서 아쉬우니까 요새 와서 터뜨린 거지. 근데 이것만은 이제 오발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 키 있는데 제가 늦을까봐 일부러 문자도 특히 이 기자님은 늦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었습니다. 네. 자, 저희 카페에 그 예전에 그 버스 문제 때문에 글을 자주 올려주셨던 DOSOXEN님이 여주군에서 촛불 집회를 했다는 걸 아주 나중에 들었습니다. 참가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할까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여주 라디오에 물어보면 거의 그래서- 대부분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남창현 그 농민의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셔갖고 그렇게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또 나중에 추후에. 추석 지나면서 네. 한번 뵙고 이 부분들을 지역에서 계속 그 촛불 집회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좀 이후 얘기로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조건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좀 현재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그냥 흘려보내기는 좀 어렵고 뭐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뭐 라디오에 여주 라디오에 많이 올려주시면 사람이 꽤 되네 그러면 해야겠죠. 국정으로 한번 아작을 내보자 이러면서 추석 이후에 민심의 동향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정치권에 써먹는 건데. 그날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관심이 조금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참가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한 30-40명 또 와야 되는데 또 너무 적으면 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촛불 집회가 다시 있으면 저희가 또 홍보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먼저 음악회 때 통제 구간 그림으로 알려주세요. 9월 21일과 23일까지 3일 동안 그 대로가 통제된다고 이렇게 프랭카드에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로가 어디냐, 구간이 그걸 여쭤보시는데요. 내용은 현수막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나와 있는데 통 모르겠어요. 대로라고 쳐봐도 안 나오고 군청 사이트에 오면 올려놨겠지 했는데 안 올리셨더라고요. 3일간이나 통제되니 꼭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답. 약도로 올려주세요. 그러나
왜 자유 게시판에 쓰셨어요? 아, 이거 자유 게시판에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자유 게시판을 쓰지 마시고 민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기 군청 앞에서부터 거기 사거리 있는 데까지 아닐까요? 홍문사거리 쪽으로. 거기까지 너무 이 기자님 맞아요. 군청에서 사거리 가지고 경찰서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대로사 네. 가지고 저기 그 고려병원 쪽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그 상리 삼거리. 그건 3일 내내 거기가 다 막힌다고요? 네, 거기서 부스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리 삼거리가 어디신지 알죠? 그 저기 그 여흥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여주 이제 수의정고등. 잠시만요. 이 기자님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엄청난 뭐 차 없는 거리 뭐 여주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단지 이걸 빨리 팝업창에 올려가지고 팝업창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거리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약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 사이에서 이제 어디가 어딘지를 그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그냥 말로 다 상리 삼고 이렇게 회시해 주시는 것보다. 일단 이게 추석 때 요때기 때문에 그죠? 지나서죠. 추석 지나서 예, 지나서. 23일. 추석 바로 지나서인가? 그래도 꽤 불편하겠네요. 3일 동안. 차만 타고 다니는 분들은 불편할 거고 볼거리 없던 시골에서 또 부스를 어떻게 설치해놓을지 모르겠지만 좀 볼거리 있게 설치해놓으면 또 간만에 볼거리 있을 수도 있죠. 혹시 옛날에 81년도에 국풍 80일 있었지. 북풍. 혹시 또 그게 재현되면은 볼거리가 있겠죠. 저는 그 기억이 거기 한번 막아놓고 하는 기억은 관제대모 할 때. 그때가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칼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갖고 학생들 다 모아놓고서 관제대모를 군청 앞에서 했었는데 그때 한 기억만 있네요. 네, 다음 소식, 다음 뉴스는요. 북내면 흥왕사 가는 길 홍모모님 여주 터미널에서 몇 번은 시내버스로 어디서 내려 흥왕사로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버스는 자주 다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무리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쓰시면 자유 게시판에 쓰시면은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유 게시판에 쓰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민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민원 게시판 오늘 한 8가지나 되는데요. 좀 쭉 읽어볼까요? 박 사장님이 먼저 1번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왜 상수도가 안 들어오나요? 신거시기님이 9월 5일 날 올리신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주 시민들의 발이 되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어린아이들이 4명과 막 돌이 지난 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는 곳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지하수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3일이면 동으로 승격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희보다 못한 면리 사람들도 면리 사람들 못해. 이거 좀 이거 표현이 좀 그렇다. 다 이용하는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 갈수록 전기세는 올라 아낀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 때문에 아낄 수가 없는데 아무쪼록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들어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어느 동네인지를 아까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네. 어딘지 안 느낌상으로 보면 면을 거론하는 거 보니까 읍내인데 읍 외곽 지역이겠죠. 그렇죠. 읍 외곽 지역인 것 같은데. 신선이 사는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래.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간의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취약한 지역 이쪽이 사실 뭐 상수도도 문제겠지만 여기서 얘기했던 도시가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 난방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하고 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 좀 잘 사는 곳에는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고 상수도 부분들도 잘 그 시설이 돼 있고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는 전기나 이쪽 난방비가 더 들어가고 상수도나 이런 문제도 더 문제가 더 있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누가 후보가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누가 나서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밀어줘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아니 돈이 만만치 않죠. 근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마을 한 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마을에 큰 관이 들어가면 거기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가지를 못 치고요. 그래서 큰 관 들어가는 거는 좀 공공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수도는 전 네. 거의 다 들어간 거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주 강물을 삼북면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야. 시골이 안 들어간다. 근데 읍내에 안 들어가는 데가 미단위가 안 들어간 데 많죠. 있죠. 뭐냐면 저 금땡땡이님도 거기서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수돗물 안 나와요. 뭐냐면 산 등성이 쪽. 거기 저희도요? 불악이 아니라 단독 외딴 집이라. 아니 저희도 거기 뭐 몇 가구 살잖아요. 거의 도시가스는 거의 안 들어요. 시골에 거의 도시가스는 대부분 도시가스는 지금 네, 안 이제 들어오고. 여주 읍내에서도 이제 선택받은 지역만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서 그 겨울 날려고 하면 지금도 올 겨울이 무지하게 춥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춥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걱정이 이거 올 겨울을 날려면 또 이거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도시가스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요 저희 동네. 교리도 안 들어갔어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아파트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예, 예. 근데 이게 보면 이것도 뭐냐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회복지적 측면이잖아요. 이땐 또 돈 없다 그래. 아 저기 뭐냐면 저놈 도로 깠다 엎었다 깠다 이것만 안 해도 군청 뒷길. 그러니까 오히려 도대체 몇 번이야. 이게 도시가스가 제가 알기로 여주에 들어오는 게 대한도시가스인가 이게 민간적이죠. 예, 지금 도시가스가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공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 민간 이하가 아니고 공공기관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효율성을 자꾸 따지니까 효율성에서 이게 민간 자본으로 이용되니까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하면은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을 군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 비용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는 거기 뭐냐 민간 비용으로 하나 지금 도로 닦는 거 근처 그 뒷길 거기 여기 어디 학교 그 뒷길 봐 맨날 깎는 거. 전복리도 그거 들어갔는데 교리가 안 들어갔구나. 몰랐네요. 도시가스. 국내도 안 들어왔어요. 야, 국내는 안 들어갈 만하고. 아니 읍내도 아직 도시가스가 다 안 들어갔는데 북내까지 가겠어요. 참 이거 보세요. 아니 저희는 터미널에서 20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도 안 들어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터미널 가봤는데 터미널 앞에 그 차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또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볼록볼록 엠보싱 되는 이게 돌로 이게 바뀌었더라. 이게 이걸로 바뀌었더라. 그러면 전혀 문제 없었던 거 또 거기다 또 이상한 짓거리가 또 횡단보도 앞에 이제 속도 줄이라고. 속도 주려고 했는데 저는 거기 그것도 꽤 돈을 예산이 드는 걸 거예요. 사실은요. 어? 왜 도로만 자꾸 그러는 거야? 가스 하는데도 하고 수도 하는데도 좀 이렇게 돈 들여서 하지. 어쨌든 근데 도시가스가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 없는 사람은 위생적이라는 면에서는 일단 도시가스보다는 상수도가 먼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주 읍내에서 지하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복리 같은 경우도 그 코카콜라 맞은편 동네 10년 전만 해도 1급수 물이었거든 지하수가. 지금은 2급수야. 그 정도로다가 이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민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생적인 면에서 일단 상수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주군에서 빨리 신경을 주고 써주셔서 이제 내년에 선거인데 얼른 상수도 들어가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주 이제 시민의 이제 그 뭐랄까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우선순위를 빨리빨리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4대강으로도 물도 풍부한데 얼른 여주구민들 나눠줘야죠. 네, 그럴 필요가 시민인데.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뭐. 예. 두 번째도 박 사장님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번째 것까지 짧습니다. 예. 뒤에 게 길어서 네. 문의드립니다. 김땡땡님이 9월 3일 날 올려주신 글입니다. 폐 콘크리트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냥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묻었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에 알아봐야 합니까? 네, 답변이 왔습니다. 담당 부서 환경보육과에서 먼저 여주군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폐 콘크리트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이탁 처리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매립했을 경우 건설 폐기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 청소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딱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옆에 누구 고발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 느낌이 드는데 나는 전 이게 왜냐면 개인이 폐콘크리트 묻을 일이 없어요. 저는 폐 시멘트는 묻을 일이 있는데 떠들어서 승리하자. 여주라디오. 윤아무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자전거길 보수공사 요청합니다. 2013년 9월 1일 자전거길 국토종주 도중 강천보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던 길 강천리 강천면 고개를 넘어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2차선이고 자전거는 갓길을 통행하게 된 자전거 도로에서 내리막 끝부분 갓길 쪽에 아스팔트가 유실되어 거대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띠 이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구덩이 진입 직전 5m 앞에 돌만 몇 개 가져다 놓았더군요. 급하게 피해보려 핸들을 틀었지만 바로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던 상황이라 그대로 웅덩이에 빠져 부상을 입었고 자전거 역시 파손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불상사를 제3자가 겪지 않도록 빠른 보수공사를 요청합니다. 첨부 파일로 해당 지역으로 가는 길과 사고 지점,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혹여 위치를 찾기 어려울 경우 사고 지점에 금방 사진이 더 있으니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이분이 엄청 착하시네요. 착하다. 다른 분 같으면 여직분이 이러면 아니네. 바로 피해 보상 들어가죠. 이건 바로 피해 이쪽 보상이죠. 그 자전거 길을 제가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쪽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기 고개 넘어가지고 강천 올라가서 고개 넘어서 내리막길 있는 쪽이 그쪽인데 거기는 사실 경사가 엄청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예전에 작년에 그 팔당에서도 사실은 자전거 타다가 2명이 죽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가 만만한 게 아니라 시속이 보통 내리막길에서 어느 정도 하면 50km, 60km까지 나와요. 근데 안전장구라는 게 헬멧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튕겨서 나가게 되면 이게 사람이 죽는 오토바이 상황이에요. 사고 비슷하게 뭐 네. 50km면은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분은 뭐 지금 피해 보상 엄청 요구하는 것도 위험한 아니고 자기 같이 다치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해라고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정말 친절하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 9월 5일 날 올린 건데 아직도 답변이 안 올라왔나 본데 얼른 조치를 해주셔서 이거 피해 보상 이분한테 대해서는 또 정중하게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제가 알기에 군청하고 그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정리가 안 돼서 여주군에서 자기네 책임 없다고 자전거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4대강 그 공사한 쪽에서도 수자원공사인가요? 거기서도 자기네 책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무도 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도로는 누가 닦은 거예요? 아니 그 수자원공사 4대강 공사를 한 건데 이건 그것에 그거 대해서 아니라 이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 만든 자전거 도로라기보다는 그 지방도 있었던 기존 게- 지방도 옆에다가 부설한 네. 거기 때문에 결국 도로에 부속된 거로 네. 봐야죠. 맞아요. 만약에 소송을 간다라면은 부속된 걸 다 보지 이거를 이 자전거 도로라고 따로 이게 얘네가 건설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에 부속된 도로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럼 겁니다. 이게- 이주보수 관리 수원 책임은. 뭐 지방도 이 지방 도로니까 네, 이게 수원 그렇게 그쪽에 됐었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명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제 점점 파손이 되면 됐지 그 이게 뭐 점점 모르게 돈 들여서 깨끗하게 할 일이 없거든요.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 그러면 방법은 그거예요. 이분이 네.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방기하면은 소송을 가버리면 돼. 그러면 책임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 재판을 통해서 누가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지 나오거든. 근데 일반 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게 또 그러면 또 아, 일도 쉬운 못 일이 하고 저도 옛날에 여기 갈비뼈가 다쳤는데 소송할 주체가 없어서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지금 좀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자전거 속도 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잖아요. 만들어졌었잖아요. 예, 속도 제한을 하자 자전거를. 근데 이제 이게 그 인근 지역에 그 이천의 그 유승호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이게 근데 속도 제한하자 그래서 한 30km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20km, 30km.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는 자전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경중 자전거엔 뭐 당연히 속도가 빠른 거고 그다음에 보통 타시는 자전거들 속도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말 그대로 넘어지면은 그 거의 뭐 이쪽에서 잘못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고 나면 거의 뭐 중상 내지 이런데 이분이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전거 파손되고 다쳤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누가 그 관리 주차냐를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돌멩이 몇 개를 갖다 놨으면 누군가는 봤다는 얘기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돌멩이라도 몇 개를 갖다 놓은 거면은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충분하게 뭐 앞에 거리에 뭐 하다못해 우리 그 자동차에 갖고 다니는 거 사고 날 때 쓰는 삼각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한 50m 전방에라도 갖다 놓으면 어떤 주의를 할 수 있는 하든지 가장 좋은 건 제일 먼저 뭐 갖다가 뭐 떼우면 되겠죠. 근데 언론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언론 자꾸 책임 반기 뭐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하기 전에 일단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언론 조치를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청에도 자기 책임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이관시킬 것 같은데.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뭐 때가 되면 뭐 도로 갈아엎고 보도 블록 갈아엎고 이렇게 공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른 나라들 같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것을 조그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된 거는 당장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혼자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니까. 혼자서 다리 비슷한 이런 장비를 쭉 가지고 혼자 다니면서 그런 파손된 데를 일단 떼어놓는 거예요. 우선 메꿔놓고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공사할 일이 있을 때 그거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부서질 때까지 두고 보는 거야. 그래야 공사 발주를 해. 금액이 견적이 나와야 되니까. 예산 또 이제 세워가. 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이게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그 전향적으로 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이러한 도로의 그 부실한 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여주 이제 시가 되니까 그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네.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게 결국 없던 예산도 제도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인력 창출도 되고 네. 어르신들 뭐한 일자리도 늘고 3인 1조로 다 다니면서 그렇지. 맨날 길 슬슬 조금씩 예? 그것도 요즘 즉석에서 조금씩 개서 쓰는 시멘트 같은 것도 이말 있으니까. 풀 베는 일만 그렇게 만들지 네. 말고 이게 도로 이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얘기하겠다, 일자리도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사고의 좋을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만 하면 그렇죠. 예, 예. 실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 예산도 지역에 절감되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해도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슬슬 다니시면서 뭐 구멍 난 데 있으면 이렇게 표지판 놓고 그냥 쑥 떼우고 그러면은 예? 충분히 이게 큰 돈 안 들이고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일단 급한 대로 이장님 댁에 세면 몇 풀어놓고 이러면서 그럼 그렇게 되겠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진 팀장님이 그 5번 좀 해주시죠. 4번은 빼나요? 예, 4번은 빼고 예. 7번도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불편 및 사고 예방 교통시설물 설치 건의 이모모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우선 9월 23일 여주시 승격에 축하를 드리며 여주 시민이 된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주시 교통행정 발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여주읍 상일이 여흥초등학교 뒤에 7년째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요청구저 이 코너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읍 상리 신사동 족발 앞 삼거리에 상일이 마을회관 방면에서 홍문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거나 상리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려면 좌우측에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중앙선이 절단되어 있지만 상일이 마을회관 방면에서 상기 장소로 진출할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의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장소에 양 방향에 규제봉 설치 및 수시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주시내는 어디든 도보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간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에는 너무나 무질서한 교통질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곳에 대하여 365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어 여주 시민이 교통흐름 및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서 이게 반응이 아니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기요. 그러니까 떡집. 현주 떡집? 예. 떡집 거기 내려오다 보면 예. 신사동 왕족발 옆에 떡집 있고 그쪽. 나는 어딘지 몰라 그래도. 거기가 위험하긴 해요. 예. 거기가 뭐냐면 도로하고 양 옆에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앞에 도로 진팀장이 옛날에 살던 데 아닌가요? 거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 영세 자영업자님과 함께 네. 제가 살고 있었던 데입니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근데 여기 주정차 구역으로 다 해놓으면은 이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에 손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주정차를 금지할 만큼의 또 옆에 이렇게 사실은 그 공간도 없고 이게 세울 데가 없어요. 아예 차를 세울 데가 거기가.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차를 세우니까 이분이 불편하다고 이걸 올리는 거 아니야? 금지해달라고. 그쪽에도 차 세우는 데도 많이 없던데. 낮에는 거기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 차 대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밤에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이해관계가 이건 서로 네, 대치되는 네. 거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가야지 이해관계하는 거 편드는 데가 아니라. 근데 밤에 그 주정차 금지를 해제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생활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지역에서 이 부분들을 주차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정 공간들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여줍이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 시설을 갖다가 그렇다고 지금 정확하게 이제 건물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되고 나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제 사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뒤에 그 보건소, 여주군 보건소 뒤에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에다가 좀 차를 세우고 나와도 되거든요. 걸어서 큰 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주차장들은 보면은 또 이제 밤에는 비어 있어요. 거기에도 예. 녹지가 않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보면 여주 세종고등학교 여주여고 앞에 그 뭐 주차장 있어요. 뒤에 그 주차장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차장들이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운행하지 않는 그런 차들 갖다 보관해 놓은 창고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주변에 보면 많은데 지금 이분 하시고 싶었던 것도 하나 걸어서 한 15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세워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해도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어쨌든 그렇게 좀 불편을 주기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점점 더 차 많아지면 많아질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장차 또 여기도 막 그 거주자 우선 주차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분도 사실은 자기가 차를 갖고 내려올 때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리고 마을회관에서 이분도 15분 거리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먼 거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이해를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그리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집 앞까지 차를 꼭 문 앞에까지 3보 이상 탑승. 3보 이상 탑승해야 돼 우리. 자, 가로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로등 이설 및 고장 신고 최모모님인데요. 상교 1교 동쪽 끝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 옆에 17번 지선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눈에 강하게 비쳐서 벼가 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교리 56번지 선에 있는 가로등이 도로 선형 변경으로 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네요. 이분은 무슨 전문가 용어 사용이
이분은 아마 거기 뭐냐 그 전파사 비등가는 근데 어쨌든 그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다라고 선반에 보면 도로 선형 변경으로 이사비는 게 필요 없는 가로등이 GH 아닌 곳에 있다는 서 얘기니까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이렇게 미처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거 사실 이거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니까 얼른 이런 거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9월 8일이니까 뭐 요건 며칠 내에 얼른 처리하겠죠. 요새 시도 되는데 공무원도 이제 서비스가 많이 좋아질 테니까. 네, 마지막 민원 게시판에 있는 거는 여주도서관 조 선배님이 길어? 저는 한글책과 영어책을 대출받기 위해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이용하면서 날로 발전하는 여주도서관 운영사업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 도시 지인들에게 자랑할 만큼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3월에 영어 도서를 신청했고 9월 초에 도서 입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서 신청을 하면 적어도 2-3달 혹은 서너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 입고가 되기까지 무려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다 중요한 점은 담당자의 생각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주도서관 개관과 거의 동시에 영어책 대여를 위해 여주도서관을 갔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그 좋은 영어 원서의 책들 대부분이 CD 혹은 테이프 없이 책만 있는 겁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나름 공부를 해오던 터라 국민의 세금으로 샀을 테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좋은 영어책들이 음성 재료가 없어 잘 쓰여지지 못하는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개관 당시 첫 도서 구입 담당자의 착오였다며 음성 파일만 구입이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는 몇 권의 책만 별도로 재구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음성 파일을 구입하기 위해 같은 책을 또 살 수 없음을 양해에 부탁하셨기에 저 또한 어쩔 수 없다 여기며 넘어갔었지요. 3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과 여주에 각각 필요한 다른 영어 도서들을 신청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중에 우연히 담당자를 만났기에 도서 신청 상황을 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퉁명스럽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한다. 여기는 한 가정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니니 너무 도서관만 바라보고 있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여기만 이용하지는 않는다. 따로 유료 대여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마치 자신의 개인 돈을 털어 사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서너 달이 지나 또 우연히 만났기에 도서가 왔는지 물었지요. 그런데 그 담당자는 또 연락이 갈 테니 기다리라고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벌써 6개월이 지난 때이죠. 또 우연히 만났기에 도서가 입고가 되었는지 물었더니 짜증스럽게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예민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으며 묻지도 못하나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이용자가 담당자의 기분을 살펴 말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한다 싶어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그 상황을 계속 모면하려 하더군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담당자는 프로답지 못하더군요. 다른 도서관 관계자분들은 영어청의 경우 특별히 관심자나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 필요한 도서를 신청해주면 도서 관계자의 일을 덜어주기도 하고 또 좋은 책을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좋은 일이라며 권장하셨는데 그분은 유독 자신의 회사인 양 거만스럽게 선심 쓰듯 이용자를 대했습니다. 또 작업 오류가 있어 늦었다며 입고 때 말했지만 그런 일이 있는 중에도 어떠한 말도 없이 짜증스럽게만 이용자를 대해왔습니다. 공기간의 일이라는 게 늦을 수도 있지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담당자의 태도는 정말 시정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이용을 장려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숨차네요. 근데 그 민원인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 중간에 제가 개인 의견 안 넣고 다 읽었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하게 또 이용자가 담당자의 기분을 살펴 말해야 하는 건가요? 뭐 여기 이게 사실 답이네요. 네, 좀 갑이야. 그렇죠.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그 여주군 공무원의 그 복무 자세를
이제 너무 얘기했죠.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해결 방법은 계속 맨날 얘기했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 민원 폭탄을 맞아야 이분들이 아 옛날에 좀 살기 좋았는데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민원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예,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없어. 만약에 나였다면 야 6개월에 한 번씩 물어보는 데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냐면 물어봐갖고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6개월. 어떤 때는 그 공무원 대할 때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여성 친구들이 또 여성에 대한 그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그러나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 이제 어렵게 시험을 봐서 그 공무원에 입문을 했겠죠.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게 자기 프라이드를 민원인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나 무슨 뭐 이런 데도 가면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면회 그냥 이렇게 여직원이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막 공무원 시험을 본 통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 단기간에 거쳐 한 1, 2년 안 된 친구들이니까 그러겠지만 나중에 좀 지나면서 그런 태도들이 좀 고쳐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서 그래. 민원인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일이 적어서 그래요. 이거는 철저한 교육이 그렇지. 안 돼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민원 한번 뜨면은 그 담당 직원은 정말 다 사면 초과로 몰려 있는 상황까지도 가거든요. 그래 놓으면은 이게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그 옆에 사람한테 교육 효과가 있어서 안 그러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민원이 발생해도 대수롭지 않게 그 민원을 갖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는 경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변에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서 인구가 적어서래요. 인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 뭐냐 선임이라든가 이 상사가 교육을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이 부족한 우물이 좀 거시기. 누가 교육을 시켜? 다 같은데 자기가 더 한대. 그러니까 우물이. 아니, 그 사람들은 교육을 그걸 시키잖아요. 불친절하게 하라 이거를. 아니 설마 그러겠어? 그래 뭐라 그러면 고발해 버리겠다 그러고 되고 뭐 아니 업무 방 저는 그거 교육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민원인한테 얕잡히지 마라. 그거 처음에 그 담당자들한테 그 교육 시키는 걸로 제 생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언제 녹취를 해겠구만. 그러니까 전체가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또 민원인한테 얕잡히지 말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친전한한테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가불관계야. 제발 이제 이런 거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주라디오에서는 여주라디오도 이제 공무원 정말 이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그런 방송 좀 합시다. 어떻게 올라오는 글마다 다 저번에 이래. 경찰서 직원들은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제가 경찰서 민원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그리고 친절합니다. 네. 그리고 뭐냐면 많은 부분이 진짜로 막 개선될 때까지는 추이타지 말고 물어뜯어야지. 뭐 개선될 때까지 계속 물어뜯어야죠. 우리는 뭐 그게 우리 일인데. 자, 여주 도서관 관계자님 이런 민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이제 지역 뉴스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최종 임금협약 체결. 고심 끝에 결국 여주군과 환경미화원들 간의 임금협약이 최종 합의됐다. 세종신문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직 가입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의 2013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부터 8차례에 걸친 단체 교섭을 실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상당한 갈등이 빚어오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이르렀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로 양보안을 제시해 최종 타결됐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기본급 인상과 직종에 따라 위생수당과 가계보조비를 신설했다. 잘했습니다. 네. 혹시 징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 의미에서는 말씀 안 하세요. 예. 뭐 어쨌든 서로 이게 기싸움을 하고 서로 이게 노사 간에 쟁점을 하다 보면 서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큰 피해 없이 합의됐다면 다행이고 요거 전에 이건 임금 협약이었고 단체 협약 가지고서 서로 싸우다가 징계 문제도 있고 많이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주군 가남면 이장협의회가 지방도 확포장 관련 탄원서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경기방송 어민용 기자가 어민용 기자님. 네. 여주군 가남면 이장협의회가 여주읍에서 가남면을 연결하는 333번 지방도 잔여 구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여주읍에서 가남면을 연결하는 333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지난 6월 27일 가남면 본두리에 개통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여주 IC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가남면 이장협의회는 333 지방도 잔여 구간에 대해 조속히 확포장 사업 마무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경기도의회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과 함께 박수영 경기도 행정 1부지사를 면담하고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가남면은 맨날 빨리 해주시죠, 제발. 이거 경기도 뭐 지금 부도 직전인데 이거 뭐 네. 되겠어요? 근데 저는 경기도 부도 얘기 뒤에 나오니까 그 관련된 얘기 뒤에서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도로는 뭐 경기도 예산으로 뭐 뚫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김문수가 저 가남까지 쫙 뚫을 수 있게 예산 저 했나 보다 했더니 앵걸 케이스 씹으니까 경기도 부도 아니더라고. 위기야 가지고 저 건설하는 도로의 50%를 경기도 전체 건설하는 도로의 50%를 갖다 연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도 그 뒷부분에 나오니까 뒤에서 예, 경기도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죠? 가남에서 오실 때마다 그 그럼요. 되면 위험도 하고 네, 위험도 위험하고. 하고. 원래 그 도로가 예전부터도 이제 꾸불꾸불해서.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여가지고 그냥 뭐 60km로 천천히 다닐만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기 진짜로 아니, 그런데 저는- 큰 것도 그거 다니고 위험한데 뭐냐면 가남 면민들이 이거 이제 의비 되겠지만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개인적 발언으로 이게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거철이 또 되면은 또 공사할 거니까 여지껏 그래 왔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뭐냐면은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뭐냐면 전 이장님들 좀 탄원서 잘 제출하고 잘 제출하신 것 이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지역 주민들을 우롱한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여주분지 저도 한 15, 16년 됐는데 거의 그때부터 매년 그 무슨 선거 때만 되면 거기 그 공사해가지고 도로 편다고 이게 원래 아주 지금까지 했었어요. 다리 하나를 놔도 선거 4번에서 5번은 울고 먹어야 되는 거고 도로 그러니까 하나 놔도 선거 몇 번은 울고 내가 먹어야 놓지 되는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그때마다 써먹었었던 단골손님이니까 이거 확 해버리면 다음 선거 때 써먹을 게 없잖아들. 이포대교로 선거 몇 번 울고 먹었죠? 다른 도로는 그럼 잘 뚫었어요. 네. 뭐 일만 하면 쭉쭉쭉 뚫는데 그럼. 이상하게 그쪽은 벌써 워낙 위험한 도로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안 뭐냐면 하더라고. 가남면 이장협의회에서 탄원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 2천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한번 경기도에서는 아쉽지가 않지. 아니 저기 뭐야, 일단은 거기 이제 우선 대출이 받아야 돼. 태평리에서 그 나오는데 중간 중간은 이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이제 그 너무 크게 말씀하세요. 중간 그 토목공을 밑에 이제 했고 안정화 해갖고 쭉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게 뭐냐면 여기는 개통하고 여기는 이제 일단 그 남여주 IC 때문에 개통을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은 사실상 개통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이 이게 우리가 333 지방도 자체가 그 물류도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쪽에 기업체들, 여주에 있는 기업체들도 그 도로를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면 보통 그 평택, 안성 이런 공단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교통 수요는 이제 그 많은 데인데 계속 이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는 딱 거기까지 딱 개통해 놓고 약이 오르지. 예, 거기서부터 안 해놨으니까 또 이제 선거 때 또 한번 써먹을래나 보다. 어쨌든 경기도 네. 재정도 안 좋다 그러니까 선거 때 돼야 또 한번 나오겠죠 말이. 다른 거 다 패스하고 뒤에 두 장만 저희 경기도 무상급식 논란과 민주당 김문수 참 나쁜 도지사 요거 두 가지만 같은 건이니까. 예. 경기도 무상급식 논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무상급식 논란 2년 만에 재점화 860억 원 전액 삭감 빚내서 무상급식 할 수 없다. 예, 세종신문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2년 만에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월급도 깎았다며 경기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이며 결식 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에 대해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삭감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며 부잣집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는 도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9월 추경 예산 심의 시 감액 추경과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 김 지사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및 경기 침체 상시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9,4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취득세 거래 절벽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세수 역시 약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침체 상시화에 따른 지방 소비세, 레저세 등도 3,4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당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올해 93억 원, 내년 157억 원씩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시간의 근무수당과 연가 보상비 등 공무원 수당에서 59억 원, 업무 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에서 35억 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인당 80만 원 이상 수당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도는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고려해 연가 보상비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은 50%, 4급 이상은 30%를 감액하는 대신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의 수당은 10%만 줄이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내년에는 감액 항목과 비율을 확대해 올해보다 2배 가까운 157억 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와 제1, 제2 부지사의 연봉 인상분 1,200만 원을 반납하고 3급 이상 고위직 연가 보상비를 100% 삭감해 1인당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연봉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서 그 뒤에 부분까지 같이 한번 진 팀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김문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맹공, 여공세의 맞불. 서울 연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은 12일 민주주의의 후퇴가 복지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민주주의 문제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로까지 연결, 대여전선을 확장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국고보조 문제를 놓고 여권과 연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원 사격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데 대해 참 나쁜 도지사라며 맹공을 퍼부으며 박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이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 시장에게 사자 토론을 제안하고 박 시장이 1대1 토론을 역제안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박 시장과 맞짱 토론을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며 박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전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한 것과 관련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박 대통령과 각 정당, 광역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오전 국회 의원회관과 의원회관에서 경기지역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정 파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김 지사를 성토했다. 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경기도의 감액 추경안과 관련 1조 5,740억 원의 재정 결함을 1조 511억 원으로 축소,
분식 회계와 고의 누락으로 도민을 기만했다며 상반기에 도지사 치적사업 행사비, 홍보비를 다 써놓고 무능한 도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아이들 밥그릇을 뺏겠다고 한다. 참 나쁜 도지사라며 맹비난했다.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정 파탄에 대한 김 지사의 사과 및 추정 예산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거 보면서 이 기자님 그 아까 살짝 얘기하다 간다는데 기사 쓸 때 원칙 있죠. 뭐냐면은 차비가 100원 할 때 10원을 갖다가 인상을 하면 국민들이 10% 인상입니다면 기분 나쁜데 10원 인상 그럼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버스 차비 10원 인상 이렇게 써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얼뜻 계산을 한 건데 경기도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임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삭감해 가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월급도 깎았다만 얘기거든. 이거 몇 프로 깎은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돈 금액으로 썼죠? 금액으로 썼으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를 묻는 거예요. 이거 1%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예?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5급 이상. 시간의 수당이잖아요. 이쪽. 아니 그러니까 총 1년 총 연봉으로 따지면 이분들 수당 받는 거지 뭐 다면 5급 이상이면 8천만 원 넘을 거라고요. 근데 80만 원 1인당 80만 원 수당 깎아다니까 엄청 많이 깎은 것 같은데 1%가 안 돼요. 더군다나 5급이야 시간의 수당 10% 삭감 그러면요. 이거 몇십만 원 될 것 같아. 이분들 이게 0. 몇 프로 깎은 거야.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10% 그렇게 내가 월급 100만 원 타는 거에서 10만 원을 깎아서 난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또 무슨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무슨 무상부익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 월급 최소 100만 원 탄다 해서 몇천 원 덜 낸 거야 몇천 원. 몇천 원 양보하고서는 무상비용 못 하겠다 지금.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얼핏 머릿속으로 이렇게 숫자 계산을 탁 해보고 아 진짜 이거 뒤에 제목을 김문수 참 나쁜 도지사 그렇게 뽑았는데 진짜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쓴 기사들도 나빠. 그렇지. 이게 프로테이지로다가 옆에다 써놨어. 기자네요. 프로테이지로다 실제로다 공무원들이 1인당 0.8% 반납했습니다 썼으면 다 욕할 거 뻔한데 80만 원 그러니까 많이 한 것 같거든. 아 그리고 근데 나는 우리는 영세 자격증 잘 모르는데 역시 그래도 이쪽 고개통에 있으니까 이게 5급이 어느 정도 받는 거 아시니까 이게 딱 되네. 그리고 딱 보다가 보니까 김문수 지사 제 1, 2부사 연봉 인상분이 1,200만 원 이러면 야 한 사람당 거진 400만 원 정도씩 인상된다는 거. 이야. 문제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안 좋다면서. 인상. 아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몇 명의 그 유명한 그 지방자치제 말아먹은 뭐 1번 인천의 안상수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에 누구였지 이대엽인가? 그 다음에 용인에도 있어요. 용인에 우리가 그냥 퉁하고 넘어갔는데 용인에 그 경전철 해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김문수가 지금 여기가 또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김문수 도지사가 지금 7년째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김문수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7년을 도지사는 누가 도지사 딴 사람이 했었나요? 도지사 한 사람은 김문수예요. 자기가 왜 본인한테 그래서 지금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생겼으니 이걸 누구한테 미루는 거냐면 무상급식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급식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재정 적자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될 정도다. 그 정도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한테 있는 거죠, 김문성한테.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미루냐? 배고픈 애들한테 미루고 있어. 이 완전 그 먹긴 놈의 성낸다고 네. 인천 안상수가 아주 인천 재정 나름 날려냈는데 그 새누리당 그 대표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예. 그때 선거 출마하면서 내생긴 게 자기가 재정 전문가라고 그랬거든. 하나 먹으려고 그러고. 진짜 뻔뻔해. 재정 파탄 전문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 뭐 나라를 절단냈던 것도 새누리당이야. 김영삼 때. 근데 언제 지지층이 탄탄하니까 반성을 안 해.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또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다고 믿어. 이게 이 경기도 1년 예산이 몇십 조인데
요 적은 돈 이것 때문에 꼭 경기도가 절단난 것처럼 좀 전에 우리 박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쪽으로 몰아치면은 진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정치적 노림수도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그 김문수가 그 정치적 이슈의 중심으로 설 게 별로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상무육 이 부분들 이제 선택적 복지 부분들을 이제 건들면서 사실은 보수층을 묶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자기가 여기서 이제 뭐 자기 임금을 뭐 삭감하고 뭐 이러면서 도덕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가고 하는 약간 정치적 노림수도 좀 있다. 원래 뭐 당연 정치인들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건 네. 없지.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그 재정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 재정 배분을 지금 중앙 정부에서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여태까지 쓸데없이 4대강에 돈 쓰느라고 얘네들이 그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얘네들이 슬쩍 흘린 게 중앙 정부에서 10% 인상하겠다. 반 깎자. 그러니까 원래 10% 20% 하는 건데 10%만 하자. 10%만 하자. 그래서 10%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흘려서 지금 얘기한 김문수 얘기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표현이나 고수업적인 표현으로 일타쌍피예요. 중앙 정부에 대한 그 요구. 왜냐하면 지금까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그 지방세수 감면 정책을 그 MB 때 계속 하는 바람에 세수가 지방세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이 조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그걸 하고 사실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정치적으로. 그죠?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좀 전에 우리 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아낄 수가 충분히 있어요. 하죠. 근데도 했던 이유는 어차피 김문수가 대선을 노리는 판이기 때문에 보수층 이게 사람이 바뀌면 극과 극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다가 그냥 확 전향을 해버린 케이스. 이게 860억, 운동권의 860억이라는 문제야. 운동권이 지금. 아니 근데 전향을 하려면 김문수처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맨 왼쪽에 있었는데 아닌 게 나 오른쪽으로 감다라고 가운데 있으면 이쪽에서도 저 새끼 색깔이 뭐야 그러고 이쪽에서 색깔이 뭐야 할 때는 김문수처럼 맨 왼쪽에 있다 방향을 틀면 맨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쟤 누구죠? 그 술 먹고 막 술 먹고 토론회 나와서 막 이렇게 헤드나 했는데 거의 운동권 출신의 진모 있는데 진이면 진중권에 또 누구 있나? 조선일보 그 진성호 거시. 아니 무슨 서울 국회의원이었는데 걔. 서울 국회요? 하여간 뭐 그냥 근데 그 운동권이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그 정치 주요 그래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정도 고위직 뭐 선출직이라도 고위직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아주 꼴통이 반. 그 운동권이 반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도 한나라당에도 운동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에도 봐봐. 특히 난 제일 그 민주당 출신들. 민주당 출신들이 다 그 새누리당에 투항해가지고 가장 맨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봐봐요. 이번에도 이석기 그 때도 하태경이 뭐 나와서 막 떠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서 가운데로 가서 내가 왼쪽에 있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난 가운데서 왼쪽과 오른쪽을 조율하겠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면은 자기 입지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한쪽 끝으로 날라가 휙휙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상교육도 결국은 그런 포석을 깔고 갔다. 왜냐면 대선으로 나오려면 아직도 보수층에서 저 새끼 저거 빨간색이 다 지워지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색을 갖다가 완전히 탈색시켜 버리려니까 우리에게 이거 보수도 아닌 사실 이제 이 숙골들이 가장 이제 이런 무상무용, 뭐 무상급식 이런 무상자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 능력으로 가자거든. 아니 그게 무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좀 개인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 급식이 되고 의무 보육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국가가 해야 되고 맞네, 모든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꾸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과연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줘야 되느냐. 지금 그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그 수당 맞춰도 과연 그런 노인들한테 그거 안 줘도 돼. 지난번에 그 무슨 총리인가가 주변에 계시는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거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만나는 어르신들은
버스 타고 다니는 분 아닙니다.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지하철 문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연 있는 집 애들도 줘야 되느냐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나는 이런 거 무상급식을 안 받아도 된다고 우리 형편이 가정 형편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딴데 성금 내면 돼. 네. 무슨 얘기냐면 급식 펀드를 갖다 스쿨 뭐 푸드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기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 급식 하는데 보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 받아도 충분히 경로 노인 수당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많이 내세요. 다른 어르신들 위해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더 좋은 거를 먹일 수 있게끔. 자기들을 그게 내려고 그거는 안 하지. 지금 얘기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예전에 그 민주노동당일 때 무상부용, 무상급식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단어를 아무 개념 없이 사실은 썼던 게 솔직한 마음인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상자를 쓰다 보니까 공짜라는 개념이 자꾸 들어가서 이제 그 공격의 빌미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의무라는 말로 바꾸고 나면 당연하다게 받아야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사실 언론이나 이거 저기 중앙에다 올려요. 아니 언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용어를 바꿔야 근데 되겠네. 우리가 왜냐하면 교육은 의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것도 의무라는 명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다른 용어를 제안해도 되면 기본이란 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본도 좋고 의무도 좋은데 의무란 말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서 의무라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그 전에 또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은 우리 그 국산 저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 우리 농산물만 하겠다 그랬을 때 뭐 한미 FTA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반대했었던 인간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 이 자체가 걔네들은 미국산 놈이게 애들한테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우리가 개념을 보는 게 이게 과연 이게 내가 이거 해서 860억이면 도로 몇 킬로 까는 겁니까 이거? 몇백 메다 까는 거야 몇백 메다. 그치, 그죠? 350억. 아니 도로 까는 걸 다 기준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약간 그냥 이렇게 저 시멘트 포장으로 그냥 얼기설기 해갖고 다녀도 돼요. 우리 한 200m 거기 걸어 다니자. 예? 차 세워놓고 조금씩 걸어 다니면 오늘 이 됩니다. 기자님 한 건 했어. 그거 저기 이 기자님 칼럼에도 쓰세요. 무상교육이 아니라 저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다. 김문수 지사님, 네, 뭐 잘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